우리가 또는 미국이 협력해서 만들면은 중국으로 가는 수주가 줄어들겠죠. 그럼 제일 신경질 나는 데가 중국이란 말이죠. 중국은 국영조선소란 말이죠. 아직까지도 정부에 지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군사적으로 압박도 하고. 한국이 중국에 앞서기 위해서는 떠먹여주는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어서 경제 안보 분야까지 이렇게 또 설명할 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무튼 떠먹여주는 TV가 계속 시청자가 많이 늘어나던데, 오늘은 요즘 핫 이슈인 미 조선업 제가 떠먹여 드리려고 하는데 잘 넘어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는 바 쉽게 설명하고 있고, 저는 잠수함 관련해서는 주로 설명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한미관계 이런 분야에서 많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이 보시고 격려해 주세요. K조선의 마스가 프로젝트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새로운 축이 될 수 있을까요? 한국과 이 미국의 동맹은, 한미동맹은 지금 72년, 73년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사실 나토 수준의 동맹 이상으로 견고한 동맹이에요. 그야말로 군사 동맹 중에서는 가장 연합훈련도 많이 하고 아주 강력한 동맹을 자랑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군사의 플러스에서 경제 동맹까지, 그래서 안보 경제 동맹으로 이렇게 커가고 있는데, 그 축이 바로 조선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뭐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배터리, 반도체, 이런 분야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만 해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동맹이 커지고 있구나, 공급망 동맹이라고 하죠. 동맹이 커지고 있구나 했는데, 여기에 이제 조선업이 들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 평소 1, 2기 때 주장한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해가지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여기에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발하게 shipbuilding이라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마스가래요. 마스가. 그래서 마스가를 제안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이 한국 우리 대통령 그 캠페인, 그러면 선거 캠페인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가려고 하는 그 정책 추진방에 딱 맞췄네, 이래가지고 양국에서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제 마스가를 통해서 미국의 조선업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 해군력까지 키우게 되면은 그야말로 새로운 축이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조선업은 에너지 자원의 흐름, 국가안보, 글로벌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인데요. 조선업 동맹은 단순한 산업 협력인가요? 아니면 안보 동맹의 확장판인가요?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은 조선업 하면은 상선을 팔고 사고 뭐 이렇게 통상 생각하는데, 이 군함도 중요하단 말이죠. 군함은 역사적으로 해전에서 패면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그런 해전이 많았죠. 가까이는 뭐 쓰시마 해전,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싸웠을 때 러시아가 패망의 길로 갔고, 그 다음에 미드웨이 해전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미드웨이에서 붙었는데, 일본이 그때부터 몰락의 길을 가기 시작했죠. 멀리서는 뭐 살라미스 해전, 트라팔가 해전 엄청 많아요. 여기에 저 중요한 게 뭐입니까? 여기에 다 군함이죠, 군함. 그래서 이제 이 산업동맹 같지만은 사실상 상선 분야도 있고 군함 분야도 있는데, 이 군함이 이제 확대 인류에 있으니까 그야말로 안보 동맹이 커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산업동맹 플러스 안보 동맹, 이렇게 이제 복합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조선 기술에 주목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제적 이유인가요? 군사적 이유인가요? 지금 미국은 그야말로 초대 조선 강국에서 1등에서 1등. 언제까지냐? 2차 대전 끝날 때까지는 거의 탑에서 탑. 뭐 2차 대전 때는 영국의 군함, 구축함을 50척을 공유하고 그랬다고, 주고 그랬다고.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 쫙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90년대 초에 이제 러시아, 그다음 소련하고 미국하고 막 으르렁거리는 냉전이 있었어요. 냉전이 끝나니까 또 쇠퇴의 길을, 쇠락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왜냐? 필요가 없으니까, 적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미국은 정부에서 조선업에 지원도 해주고 그랬는데, 레이건 대통령 들어오면서 그걸 다 끊었어요. 다 끊고, 법도 존스법이라는 게 있고 반스톨레슨법이라는 게 있는데, 존스법 같은 경우는 상선 같은 경우 미국 내에서 건조하지는 하지 않은 배는 미국에
정박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선원도 75% 미국 사람이 타라. 그 다음에 주인도 미국 해라. 이렇게 다 정해놨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뭐 경쟁이 없어, 경쟁이.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거 따박따박 가져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혁신이 없는, 기술 혁신이 없고 또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스톨레프슨법 같은 경우는 군함도 주요 선체하고 구성품은 반드시 미국에서 해라. 뭐 이렇게 정해놔 버렸기 때문에 경쟁을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2차 대전 끝나고 한 번의 격동기, 그 다음에 이 냉전 끝나고 또 쇠락의 길을 걷고 이렇게 해가지고 90년대 이후부터는 완전히 이 조선업이 낙후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유지하다가 2020년에 들어서는 그야말로 군함 숫자에서 중국에 밀리기 시작했어요. 군함 숫자에서. 그렇죠. 우리가 해전하면은 총 톤수 예를 들어서 뭐 항공모함 같이 막 엄청난 큰 배도 중요하고 성능도 중요하지만은 숫자가 일단 많아야 돼, 숫자가. 살라미스 해전, 뭐 트라팔가 해전 이런 데 다 숫자가 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는데 그래서 군함의 숫자에서 밀리면은 자신이 없잖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러면 태평양전에 지금 완전히 그냥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 큰일 났네. 미국은 태평양은 자기 바다라고 생각하고 중국은 왜 너희 바다야. 우리도 껴있는데 그래서 중국은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미국은 못 나오게 하고 그래서 뭐 중국이 그러면 미국도 들어오지 마 해가지고 구단선 만들어가지고 미국과 접근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해군의 끼리 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 데가 지금 남사군도하고 그다음에 그 대만이에요. 대만은 이제 중국이 자기 이제 통일시키겠다. 한 국가로.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이 지금 대만을 도와주고 있는데, 너 그러면 안 돼. 응,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그래서 거기서 전쟁이 벌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엄청나게 변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군함수에서 엄청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네. 해서 독려를 하기 시작했어. 미국 그 조선수에다가, 야, 이제 잠수함도 만들고 추상함도 좀 많이 만들어. 응? 그 다음에 상선도 우리 국적에 가지고 있는 상선이 81척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뭐 한 10년 내에 250까지 늘려 뭐 이런 걸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법도 개조하면서. 그런데 미국의 사실상 조선소는 이미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부 뭐 보조도 안 해주는데 왜 내가 하냐. 그래 믿음도 끔찍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발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 미국의 군함들이 수리 들어가면 40% 정도만 제대로 나오고 나머지는 다 지연되는 거예요. 뭐 2021년도에 남사군도 쪽에서 미국 그 핵잠수함이 해저 산에 부딪혀서 사고가 났어요. 안전사고가. 근데 이거를 고치는데 가서 수리 들어가는데 21개월, 수리하는데 30개월. 엄청나게 지연이 드는 거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 큰일 났다. 해서 쭉 돌아다녔어요. 이제 미 해군선 장관이 한국하고 일본. 근데 중국은 이제 거의 미국하고는 안 맞잖아요. 공산권이고. 그래서 중국은 누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돌아다 보니까 야, 한국이 대단하네. 그래서 감탄한 거예요. 감탄. 그래서 뭐 한국의 조선소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옛날 98년도부터 왔었어요. 관광도 했었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자마자 우리 한국의 조선업 요청을 강력히 했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군함을 먼저 키우자. 그렇게 하면 군함만 키우는 게 아니라 이제 조선소가 확장되고 현대화되면은 상선도 뭐 외국에 다 의존해서 물량을 운송했는데 이제 그것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군사적인 이유로 첫 번째 접근했는데 지금 경제적으로도 뭐 미국은 에너지를 팔잖아요. LNG 가스라든지 셰일가스라든지 뭐 이런 거 뭐 부진 자원이 많으니까 그런 거 팔려면 자기 나라 선적 가지고 하면은 유리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외국의 선적배를 다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익이 별로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시작해서 경제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런 추세입니다, 지금. 한미 조선업 동맹이 중국이나 일본에 주는 압박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미국은 완전히 조선업이 나락으로 떨어졌고 지금 세계 조선 배를 만드는 거 중국, 한국, 일본이 90% 이상을 만들어냈어요. 세계표에. 중국이 뭐 60, 70%, 일본하고 한국에서 20, 30% 이렇게 만들었는데 중국은 잘 나가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왜냐하면 인건비도 싸고 그 다음에 국영조선소란 말이에요. 중국은 아직까지도 정부에서 지정만 해요. 우리가 이제 1970년대 우리가 뭐 대통령이 막 지정해줬잖아요. 우리도 뭐 너는 상선 만들어, 너는 뭐 군함 만들어, 너는 탱크 만들어 다 지정해줬잖아요. 그게 이제 국영기업 국가에 지휘하는 대로 하는데 우리는 지금 못하잖아요. 완전 시장 경제가 완전 개방된 경제이기 때문에.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지시해요. 그래서 뭐 CSSC 이런 국영 조선소는 세계 조선의 23%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이제 한국이 2등이란 말이에요. 일본이 3등이고. 근데 2등하고
미국하고 이제 협력을 한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시장이 크잖아요,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하게 되면은 미국에 들락날락하는 그 선박도 우리가 또는 미국이 협력해서 만들면은 중국으로 가는 수주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제일 신경질 나는 데가 중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군사적으로 뭐 압박도 하고 그러겠지. 야, 한국 자꾸 너는 미국에 자꾸 붙어. 우리하고 하자. 뭐 이런 견제 효과도 있을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조선업 3등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그래도 미국하고는 맹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한국하고 이제 조선업을 빌미로 해가지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협력 관계가 돈독해지면은 일본은 그 동맹에서 좀 우선순위가 떨어지겠지. 그럼 한국을 더 쳐주니까 미국에서 그런 게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 같은 경우는 중소형 그 벌크선 이런 걸 많이 만들어내요. 일본은 한국은 대형 LNG 선박이라든지 초대형 원유 수송선 그다음에 쉐빙 LNG선 이런 걸 만들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조금 격이 다른데 아무튼 일본도 산업적으로나 또 좀 손해가 날 것이고 또 특히 안보 동맹이 미국하고 자기가 더 친밀하게 지낸다 하는데 그것이 좀 디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최근 중국 조선업의 급성장이 이번 마스가 프로젝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해양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나요? 일단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결합이 되면은 조선업 분야에 결합되면 제일 신경 쓰는 데가 중국이란 말이죠. 그러나 중국은 이미 앞서가 있고 특히 앞서간 건 대량 생산, 정부 주도 대량 생산, 그 다음에 막 표준화를 자기 나름대로 해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접근하니까 이것이 엄청난 세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따라가려면 유지하려면 우리한테 계속 삿발을 그런데 우리는 중국보다 또 경쟁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생산 능력을 확장해야 돼요. 한국서도 만들고 미국에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배를 만들 때 블록 해가지고 찍어내듯이 해야 돼요. 블록화, 모듈화 이런 걸 해가지고 착착 대입하면 될 수 있도록 뭐 한 공장에서 다 만드는 게 아니고 이 공장 저 공장 만들어가 딱 결합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속도를 위해서 그다음에 연합 한국하고 미국하고 MR로 정비 수리 그다음에 오버홀 이런 것들은 허브를 구축해야 돼요. 그래서 한 나라 같이 예를 들면 괌, 하와이, 뭐 울산, 거제도 부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지나가는 배 이근방에 작전한 배는 바로 들어가서 문제가 있으면 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시스템 구축해야 돼요. 미국이 지금 자기들이 요청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자기들은 뭐 요청만 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느 시기에 수리해달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임의 무작위로 하면 우리는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배를 수리하려면은 기술자를 더 모아야 되고 그다음 배 오늘 도크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거 다 해놨는데 말로만 했고 다 준비해 놓으니까 이거 다음에 합시다 하면 골치 아프. 그래서 어느 정도 몇 년 분은 우리가 보장해 줄게. 이걸 해라. 예측 가능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앞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그 LNG 선박, 쉐빙 LNG 선박 이런 거를 더 그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특히 친환경 선박이 좀 유행해요. 왜냐면은 CO2 가스를 너무 배출을 많이 한다 해가지고 암모니아 수소 이런 추진선, 암모니아 수소 기술은 미국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걸 이용한 추진 선박은 우리가 훨씬 잘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우리가 탁 1번으로 치고 나가야 돼. 그래서 기술을 유도해야 된다. 친환경, 그 다음에 디지털 분야, 그 다음에 요즘엔 디지털 트윈, 그 다음에 자율운항 선박 이런 거 만드는 게 우리 한국의 특징이에요. 뭐 예를 들어 거제도 조선소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생산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자재 관리부터 전 과정 만들어서 시운전할 때까지 상황실 모니터링해요. 이걸 보고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와서.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은 도와주고 서로 공장끼리 협력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병행해서 만들 수 있고요. 속력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현대조선소 같은 경우는 자율운항 선박 이런 것에 특화돼 있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또 용접 로봇 그 다음에 뭐 도면 없이 배를 건조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서가 있다고. 그런 것들은 정말 그야말로 1번으로 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표준화시키고 미국하고 협력해가지고 그러면은 거기 들어올 틈이 없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야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 협력하니까 엄청나게 속도도 빠르고 양질의 선박들을 많이 만들어내 싸기도 해 대량 규모 경제도 이루고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중국으로 가던 일이 오겠죠. 그죠? 그러면 가격도 싸진단 말이에요. 규모 경제라면. 그러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중에
하나가 또 사람이잖아요, 사람. 지금 굉장히 힘든 게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의 조선소도 지금 20-30%는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이런 사람을 데려다 간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족한데 미국이 지금 도와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10년 이상 된 숙련공을 많이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인력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근무하다가 또 어느 정도는 또 한국에 올 수 있고 한국에 돌아오면 또 임금도 올려주고 왜냐면은 미국은 우리보다 인건비가 비싸요. 그럼 우리 가면 유학 가잖아요. 미국에 유학 가잖아. 유학 가면은 뭐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인건비도 많이 주는데 뭐러 와? 안 와되지. 그러면 한국 조선소는 망두들잖아요. 숙련공들이 이탈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잘 마련해가지고 다 순환시킬 수 있도록 미국 가서 어느 정도 봉사하면 오면은 또 진급도 시켜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조금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지금 법을 고치고 있어요. 반스툴레스법, 그 다음에 뭐 존스법 이런 거 고쳐가지고 외국 선박도 이제 이 외국에서 만들어서 와도 돼. 그 다음에 외국에서 조립해서 오면 50% 세금 감면해줄게. 이런 걸 계속 발표하고 있다고. 그런 거 안 하면 우리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올해 10월 달부터는 미국에서 중국에서 만든 배 또는 중국이 소유하고 운항하는 배 이런 배들은 미국의 항구에 들어오려면은 항구 입항세를 내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입항세가 톤당 50불 정도 돼요. 근데 10만 톤 정도 되면은 50억 원이에요, 50억 원. 엄청난 돈이죠. 그런 소식이 이제 이미 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이제 중국이 한 70% 점유하고 우리가 한 15% 점유했는데 수주량이죠, 수주량. 이제 배 만들어달라고 부탁받는 거. 그게 수주인데 작년에 중국이 한 70% 정도, 우리가 한 15% 정도인데 올해 상반기에 중국 한 50% 정도 떨어지고 올해 상반기만 우리는 한 25% 올랐어요. 왜 그러겠어요? 다른 선주들이 미국으로 들어가려면은 중국에서 건조한 배는 안 되네. 돈 많이 내네. 이 소문이 난 거예요.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보조금도 많이 주고 무역 정책을 한국하고 미국하고 같이 움직여야 돼. 그렇게 해야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지. 뭐 엇박자내면 안 돼. 미국은 우리한테 강력하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와줄 이면에는 우리한테 협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지 않으면은 말만 협력이지 이 엇박자가 되면 오히려 공격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해양 패권경에서 주도권을 일치하려면은 미국하고 우리하고 기치를 내고 있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잘 진행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모든 법 이런 거 개정 고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동반 성장하고 미국 그 조선 직원들이 야 한국에 들어오면 안 돼 뭐 이런 뭐 반대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들 밀어내는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만들어야 돼요.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이 되면서 한미 관계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또 러시아의 종전을 유도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주장하는 게 아메리카 퍼스트예요. 과거에는 뭐 세계 경찰국을 많이 도와줬지만 이제는 자기 국익이 1번이라 이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코리아 퍼스트를 외치면서 한미 간에 협력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일방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 조선업 협력에서 우리가 우위에 있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우리한테 핵무기를 지원해 주겠다. 핵 확장 억제를 해 주겠다 해서 만든 게 NCG인데 뉴클리어 컨설팅 그룹인데 우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조선업을 이제 이끌어가면서 한미 조선업을 부흥시킬 때 이럴 때 우리한테는 엄청난 경제 이익과 더불어 미국과의 안보 동맹도 더 강화됨으로써 우리가 국제적 위상도 높아지고 국민들의 자부심도 높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